안녕하세요. 바로TV의 운영자 숲속에서입니다. 2020년 올해 마지막 대대적인 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청약 접수 기간은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SH 서울토지주택공사는 12월 3일 날 모집 공고를 게시했는데요. 서울 시내 총 110개 단지 총 1206호의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것입니다. 이 주택들은 재개발 임대주택들로서 서울시 25개 총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 걸쳐 있습니다. 각 주택의 규모는 20타입 후반에서 40타입 초반에 이르는 것들입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꼼꼼히 시청하셔서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는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과 함께 이 모집 공고문을 옆에 두고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이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 프린트를 하시건 혹은 모니터 상으로건 같이 검토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진행도 이 모집 공고문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집 공고문을 펼쳐보시면 첫 페이지는 당연히 표지고요. 3페이지의 차례를 지나서 4페이지를 보시면 방문 접수 사전 예약제 안내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의 청약 접수는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가능한 건데 단 예외가 있죠.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이런 분들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고객 중에서 방문 접수 사전 예약 신청자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바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7페이지 피시면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 개요입니다. 12월 3일 목요일 날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미 했고요. 청약 접수는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이 기본이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이렇게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서 방문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먼저 1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2순위는 12월 23일 날 하루 이때 접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1순위는 뭐고 2순위는 뭐냐? 그 밑에 보면 그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1순위는 가구 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순위는 가구 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를 초과하고 70% 이하인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 좀 길고 복잡합니다만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차이가 있는 거죠. 복잡하게 보시지 말고 화면에다가 이 각각 해당되는 소득 금액을 올려놨으니까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1순위를 준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는데 SH공사의 홈페이지 www.ish.co.kr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청약 접수 시 숙지사항 이거 한번 좀 꼼꼼히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청 관련 문의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1600-3456이 콜센터 그리고 SH공사의 사무실이 강남의 대청역 8번 출구 앞에 있다 하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공급 현황입니다. 총 1206호이고 서울 18개 자치구에 퍼져 있는 110개 단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든가 신청 유형을 한번 쭉 훑어볼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다운받은 자료에 다 있는 거니까 나중에 또 꼼꼼히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동구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자치구 다음에 단지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건설 호수, 즉 몇 호수나 되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신청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제곱미터로 표시됩니다만 흔히 업계에서는 타입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하나를 봐볼까요? 강동구 보면 29.25 제곱미터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29 타입 이렇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공급 호수가 3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준 임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보증금이
29 타입 같은 경우는 10평이 좀 안 되는 건데요. 보증금이 1,000만 원 조금 넘고 월 임대료가 13만 6천 원. 상당히 착한 임대료죠. 아주 쌉니다. 그 옆에 보면 주거 전용 면적이 있고 주거 공용 면적이 있고 기타 면적이 있고 합계가 62 타입이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건물의 최초 입주년은 1998년. 그러니까 한 20년이 조금 지난 건물입니다. 20층짜리 건물이라는 얘기고요. 난방 방식은 개별이다. 그러니까 해당 주택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청 유형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29 타입, 32 타입, 다섯 번째 강북구에 보면 44 타입 이렇게 있는데 대체로 20 타입 중반에서 40 타입 초반 정도 규모의 주택들입니다. 쭉 자기가 선택을 할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약간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이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터넷 영상들이 보면 설명 후딱후딱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가끔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화면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좀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임대금액 전환 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임대 보증금을 좀 더 올려서 납부하는 대신에 월 임대료를 할인받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다섯 번째 강북구 레미안 트리베라 이 아파트요. 44 타입을 한번 볼까요? 임대 보증금이 3천만 원이 조금 넘고 월 임대료가 30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임대료를 6천만 원 정도로 즉 3천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더 내는 대신에 월 임대료는 12만 원.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한 3분의 1 정도로 주는 거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청 자격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몇 개 얘기한 것도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은 입주 모집 공고일인 올해 12월 3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요건, 자산요건, 자동차 보유기준 이외에도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번의 경우만 아니라 임대주택 전반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누구냐 쭉 나와 있는데요. 신청하는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그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위의 학렬의 직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비속은 자기보다 아래, 즉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이런 직계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 정도 관련 주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중간에 보면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까 띄워놓은 겁니다만 50%, 70% 두 개를 같이 띄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 다음 20페이지 자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총 자산 가액은 2억 8,8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빚진 것은 자산에서 감액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동차 가액도 있는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2,468만 원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동차가 두 대 세대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합산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비싼 자동차 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신청 접수 일정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곱 번째 신청 접수 안내 인터넷 신청이 기본인데 1순위, 2순위 신청 기간이 또 다시 반복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좀 더 상세한 안내사항이 나와 있고요. 쭉쭉 내려가 봅니다. 청약시 주의사항 23페이지에 있는 것도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 25페이지 아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결국 여기서 승부가 결정되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 추첨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점 기준표. 자신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청자 나이가 가장 먼저 취급되는군요. 50세 이상은 3점, 40세에서 50세 미만은 2점, 30세에서 40세 미만은 1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네 번째,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점수가 3점이 들어가고요.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문제는 여섯 번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입니다. 이 임대주택 청약의 경우는 무조건 납입 횟수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에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즉 5년 이상의 납입 회차가 돼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런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들을 토탈해서 자신의 가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시간 관계상 저 꼼꼼하게 설명을 더 할 수는 없고요. 27페이지 아홉 번째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이 날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5일로 되어 있네요. 15번째 권역별 센터 임대주택 위치 및 연락처 안내에 있는데 궁금사항은 적극 문의하시고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 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더 이상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중요한 사항,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사항이 있으면 바로 아래에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가능한 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진행의 바로TV의 운영자 숲속여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